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고도의 사상 정책들을 펼쳐나간다. 학교에서는 일본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식민사관을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 창씨 계명을 강제했고 민간에 널리 퍼진 풍습과 전통을 부정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 고유성이 가장 잘 드러났던 홀리의 문화는 일본 제국주의가 당연히 부정하고 배척시켜야 할 전통이었다. 일본은 왕실의 가례를 그 시발점으로 삼는 영리함을 보여준다. 영친왕 이은은 비운의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였다. 그의 비인 이방자 여사는 일본 모리마시 친왕의 딸로 본명은 마사코였다. 둘은 일본의 야심에 의해 정략적으로 만나게 된다. 고종과 귀비 엄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친왕 이은은 조선조 마지막 왕 순종의 이복 동생으로서 그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로 책봉됐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곧이어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분 아래 인질로 붙잡혀가게 되고 일제 패망의 날까지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 재직하게 된다. 이방자 여사 역시 일본 왕실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원래 일본 왕세자 히로히토의 비로 간택됐으나 임신 불능 판정을 받고 조선 왕족의 절손을 노린 일제에 의해 조선 왕족의 세자비가 됐다.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혼례는 식민지 시대 혼례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펼쳐진 대례는 그나마 조선 왕실의 예법에 따라 거행됐다. 그러나 혼례식이 끝난 후 창덕궁 인정전에서 펼쳐진 축하 연회는 전통 혼례 관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서양 복식을 착용한 하객들에게 이화에 새긴 홍백의 과자와 차가 내어진 이 연회는 바로 일본식 피로연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를 통해 혼례 변천사의 중요한 사건은 1934년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이다. 의례준칙에서는 혼례 절차를 약혼, 연길, 납회, 초례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당시에 유행하던 혼인 관행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실상 혼례 장소를 포함해 신부의 옷과 화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제한하고 있어 그 속뜻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의례준칙의 목적을 형식에만 치우쳐 본뜻을 잃어버린 혼례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고유의 혼례 풍습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식민 통치의 하나였다. 조선 총독부가 1934년에 발표한 그 의례준칙은 국가가 개인의 의례를 규제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에서 그때까지 행해져 왔던 유교식 의례 이 자체는 어렵고 고루하고 법문용례한 의례라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의례를 내세워서 한국인을 교화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문화의 말살 정책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그런 의례의 상당 부분을
현대식이라는 개념으로, 즉 당시의 최신식이라는 개념, 즉 서구의 조례 같은 세리머니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런 것을 바꾸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세리머니 개념의 의례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전통 홀리의 문화는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어가며 서구 문화라는 또 다른 이질적 요소에 노출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독교의 전파와 서양 문화의 유입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끼친 사회문화적 영향은 한마디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특히 합리성을 추구하는 서양 문화는 우리의 전통 홀례 문화를 형식에 치우친 거칠애로 폄하하며 기독교식 홀례를 권장했고, 이것은 곧 서양식 홀례 증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정동교회. 이곳을 세운 아펜젤러 목사는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최초의 서양식 혼례의 산증인이라는 것이다. 그가 쓴 일기장의 한 페이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1888년 3월 15일) 어제 저녁 우리 집 응접실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신랑은 신자 한용경이고 신부는 과부 박씨였다. 나에게는 첫 결혼식 주례였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결혼식이다. 아펜젤러 목사가 주례를 선 한용경의 예배당 결혼식은 그가 인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홀리 문화사에 기록된 최초의 서양식 홀리인 것이다. 기독교 신자 한용경의 예배당 결혼으로 출발한 서양식 홀례는 조선시대 중국에서 들여온 친형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결국 자리 잡지 못한 것과 비교해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 1930년대 서울에 최초의 예식장이 생겨나면서 서양식 홀례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됐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홀례는 개화기 이후 자리 잡은 서양식 홀례다. 홀례가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신부집이 아니라 샹들리에와 갖가지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서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예식장으로 옮겨진 지 오래다. 그러나 이렇게 서양화된 홀례 속에도 아직 전통의 요소가 남아있긴 하다. 그것이 바로 패백이다. 물론 요즘 예식장에서 이뤄지는 패백은 평소 입어볼 수 없는 궁중 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장난스럽게 대추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 등을 기념 촬영하는 이벤트 정도로 전락한 경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본래 패백은 홀례를 치른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를 갖추는 예로서 시댁 어른을 잘 섬기며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마음가짐의 표현이다. 패백은 인사예요. 선생님을 찾아뵐 때
선생님에는 예로서 얼굴만 가서 뵙는 게 중요한 게 예로서 선생께 술을 한 병을 들고 가서 선생을 뵙는다. 어른을 찾아뵐 때 담배 한 갑을 사서 들고 가서 찾아뵙는다. 이게 패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존경하는 의미를 표하는 거예요. 많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통婚礼에서의 패백이 신랑 쪽의 신부맞이 행사의 하나였던 것과 비교해 현재 거행되는 패백은 남성 우월적인 이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왜곡됐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최근엔 패백의 대상을 여자 쪽 부모로까지 늘리는 새로운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한편 서양화된 혼례 문화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혼수다. 혼수의 양과 가치로 신부의 집안을 평가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혼례 문화 속 혼수는 이와 같지 않았다. 주서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여자 쪽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전통 혼례에서 혼수는 혼인에 대한 약속과 축복, 어른에 대한 공경의 뜻을 담은 아름다운 풍속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혼례 문화는 남기 여가원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 공존의 질서를 강조하고 집안 잔치의 도를 넘지 않는 정갈함과 검섬을 추구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중국의 주자 가래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서양 문화의 유입을 거치면서 좋은 전통은 오히려 사라지고 국적 불명의 그릇된 문화로 변질된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화려함과 서로의 이기심만을 충족시키려는 현대 혼례 문화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혼인의 의미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혼례 문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맡겨진 사명일 것이다.